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 소식이 들리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5% 넘게 치솟으면서 뉴욕 증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방향성을 잃고 움직이던 지수가 나스닥을 제외하면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스닥이 0.08%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S&P 500이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다우 지수가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0.61% 내렸고요. 러셀도 0.31% 내리면서 오늘 하루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자, 오늘 좀 여러 가지로 혼조가 돼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일단 AI와 반도체 쪽으로 좀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소폭 올랐지만 브로드컴은 또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과 인텔은 각각 3% 내외로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 소프트웨어 쪽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폭 내린 가운데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오라클이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흐름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M7 종목들도 보시면요. 아마존이 1% 가까이 내렸지만 테슬라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편 앞서 차트를 통해서 보셨듯이 오늘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요. 금융주 쪽으로 좀 빨갛게 물이 든 상황이고요. 또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좀 약세가 좀 크게 나타나면서 다우지수가 많이 내렸던 것까지 좀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가의 급등으로 좀 가장 영향을 받는 섹터 에너지 쪽이죠. 에너지 섹터가 오늘 올라주는 모습, 좀 가장 강하게 초록불이 들어온 섹터다라는 것까지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시죠. 자, 호르무즈의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IEA가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 급등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IEA가 전략 비축유를 긴급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대응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무려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IEA 역사상 최대 규모고요. 3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결정의 배경이 된 건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던 거죠. 이란이 해협 봉쇄를 시도했고요. 기뢰를 부설하는 것까지 어제 뉴스로 또 전해드렸습니다. 또 해협 인근 선박을 공격한 일까지 발생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세계 원유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로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이 분쟁 이전과 대비했을 때 10% 미만 수준으로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 연유로 IEA가 비상 비축유의 방출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좀 들어보시면요. 자, 이어서 좀 이 방출 규모에 대한 의미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원유 소비가 하루에 약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방출인 4억 배럴은 약 4일치 소비량이라고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의 공급 공백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2일치의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또 추가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란의 기뢰부 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라면서 해협 운항의 정상화를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정학 리스크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봤고요.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아까 히트맵을 통해서 보셨듯이 에너지 섹터 쪽으로는 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는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만 유일하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즉 IEA가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나섰지만 시장은 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EA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에도 중동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핵심 변수였다라고 오늘의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CPI입니다. 2.4%로 안정됐지만 이란발 유가 불안에 묻혔다라고 오늘의 헤드라인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2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 지표입니다. 대표적인 물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예상치와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원 CPI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년 대비 2.5% 늘었고 전월 대비해서는 0.2% 상승했는데 이 근원 CPI, 코어 CPI라고도 불리고요. 식품과 에너지처럼 좀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물가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CPI는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시장은 물가의 안정 신호를 확인한 건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번 CPI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 데이터라는 겁니다. 즉 전쟁 이후의 유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관심은 현재의 물가 CPI보다는 중동 리스크 그리고 향후의 유가 상승 가능성 쪽으로 관심이 좀 이동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즉 인플레이션보다는 유가와 중동 상황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한 하루였다라고 오늘의 두 번째 이슈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편 이런 가운데 기업 이슈도 하나 잠깐 살펴볼 텐데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오라클이 인공지능 컴퓨팅의 수요 증가 전망을 제시하면서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일부 반도체 종목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술주의 투심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중동 리스크 때문에 기술주 전반의 상승폭은 좀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AI 모멘텀이 일부 기술주를 지지했지만 시장의 핵심 변수 여전히 중동 리스크에 있다라고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이렇게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종목별로도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바로 만나보시죠. 이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마켓무버 스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구글이요. 이 크롬 브라우저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하면서 인도와 또 캐나다, 뉴질랜드까지 이 세 가지 국가로 점점 확대를 해가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구글의 주가가 0.5% 가까이 크게 뛰어 올랐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 이 바클레이스가 엔비디아에 있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이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자본 지출이 2027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이 현재의 전망과는 다르게 앞으로 27년이 지나더라도 2028년까지도 이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앞으로 빅테크들이 원래 예상보다도 엔비디아의 칩을 더 오래, 더 많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이 미국의 최대 은행 JP 모건이요. 이 소프트웨어 업계 부실이 우려가 된다면서 이들 기업의 돈을 빌려줬었던 펀드들의 담보 자산 가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전반적으로 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 건데 거기에다가 이 소식의 의미는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대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이 때문에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0.2%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유가의 등락과는 좀 관계가 없이 반도체주가 강하고 소프트웨어주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죠. 시장이 좀 전쟁 공포에서 한 발짝 멀어지게 되면서 이 잠시 소프트웨어주로 대피했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테슬라가 또 굉장히 2%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 4개월 연속 판매량 상승세가 지속이 됐다는 점도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거기에 또 강력한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이 테슬라가 자체 AI 에이전트
밴드, 이 디지털 옵티머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디지털 옵티머스는요, 쉽게 말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반대로 아마존은 0.78% 하락했는데요. 이 아마존의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대규모 장애가 연달아서 발생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단 2번 만에 이 오류 때문에 640만 건에 달하는 이 막대한 주문 손실이 발생한 아마존. 이 때문에 주가가 오늘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메타,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 소식 하나에 이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메타가 오는 2027년 말까지 이 자체 개발한 AI 칩 4가지 종류를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와 AMD의 칩을 구매는 하되 이 자사의 칩을 같이 병행해서 쓰겠다는 투트랙 전략이 돋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약간 M7 중에 개별주에 따라서 이 이슈별 주가 편차가 있었다는 점 챙겨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을 움직인 종목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오늘 주인공은 나스닥에서 역시나 오라클이었죠.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덕분에 매출과 가이던스 상향 소식까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왔었던 오라클인데 이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특히나 84%나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환호를 해줬고요. 그동안 굉장히 오랜 발목을 잡았었던 이 막대한 AI 지출 그리고 과연 AI가 수익화로 이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를 오라클이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바꿔줬다. 이게 오늘 전반적인 장세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네비우스 주가가 16% 가까이 올라섰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을 투자해서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소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 네비우스는 쉽게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최신 칩으로 만든 고성능 클라우드를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로 이 네비우스는 2030년까지 5기가와트의 이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오라클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AI 투자에 대한 확신을 키워주니까 이 엔비디아의 네비우스 투자 소식까지 상승 탄력을 받았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독립적인 개별주 이슈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피자로 익숙한 기업이죠. 바로 파파존스입니다. 이 파파존스가 투자사 어스캐피털로부터 현재 주가의 50%의 웃돈을 얹어준 15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이 주가가 18%나 폭등했는데요. 이번 인수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 파파존스는 주식시장에서 물러나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오늘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이어서 이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바로 챙겨보시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어제 이 시간에 비하면 소폭 올랐습니다. 5%가량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줬는데 이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호르무즈 인근에서 민간 선박 세척이 발사체에 피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더 강하게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원유 공급 우려가 불거진 현재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 때문에 4.5원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중심의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소식이 즉각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가격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유가가 다시 한번 좀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두드러졌고요. 이게 이 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강달러를 야기를 시켰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당연히 같은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은 떨어지겠죠. 금 가격 1%가량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